이 시간 강력한 인터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마포 사무실에 모인 기자들이 할 것입니다. 개헌을 주도하겠다며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반기문 씨. 네, 기조연설은 들을 거 없고요. 기자 일문일답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입장을 좀 바꾸신 배경에 대한 설명. 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 전에 하면 좋지만 이것이 만약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저는 취임 후에 대선이 끝난 후에 6개월 또는 1년 기간을 정해서 꼭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거두절미해서 개헌 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셨는데 개헌 추진 협의체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다라고. 제가 오늘 제의를 하는 겁니다. 다들 그 공감을 했고요. 일반 그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의도해서 만나지 않은 뭐 거리를 걸어가다가 만난 시민들이나 지하철이나 또는 고향 방문이나 여러 계기에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당에 속하거나 그런 분들 같지 않아 보였고요. 아주 일반 시민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 상황을 바꾸자.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용기를 가지고 좀 개혁을 하고 정치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때마다 제가 아주 가슴 뭉클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참 미력이나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20여일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내외적으로 많은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불감증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불감증이 왜 생기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가 중요하죠. 정치가 잘 되면 경제, 안보 잘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봐서 거꾸로 경제가 안 되면 사실 내정도 흔들거립니다. 경제가 안 되면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으면요 내치 외치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한 분야 참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주 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치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상당히 그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보는 한국하고 한국에서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바깥을 보는 눈,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그 위에만 보이는 것만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는 너무나 넓고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 한반도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외교적인 압력, 또 제약, 또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긴밀히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매몰되어 있고 제가 사실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한 20여일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제 자신도 그런데 함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이런 데 대해서 계속 국민들의 그 인식을 좀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저는 신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인의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떨 땐 더 정확하다
우리 말에 어린아이로부터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한 10년 있다 오니까 국내 정치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또 바깥에서 보던 견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국내 정체만 매몰하지 말고 좀 더 세계를 넓게 보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대한민국 모든 나라로부터 정의와 경탄을 받아가면서 민주주의도 성숙시키고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국가적인 국내 정치의 위기가 왔으니까 국제적으로 되게 큰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의 이런 정치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 정치를 교체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위력이지만은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냥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 만났었는데요. 그냥 이제 야권 인사 중에 뭐 김종인 대표라든지 손학규 그런 대표 같은 분들 만나셨는데 당연히 그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과 이렇게 합의된 방식이 아니라 단독으로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야권 인사분들과의 기원 얘기가 잘 안 됐다거나 그리고 그분들과의 뭐 기원 관련된 이런 논의들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하는 건 아니냐 싶어요. 그런 이제 개헌 문제나 패권, 패거리 정치를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분들 어떤 분도 제가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다 공감했습니다. 꼭 정치에 몸담고 있지 않는 그런 그 장외의 정치인들까지 대응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고 계신 것 대통령 문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개헌이 안 된다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연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떻게 접근하세요? 개헌을 빨리 하자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마 여부다 이런 거는 무관한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셨다는 부분이 패권 정치에 대한 거지 개헌에 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패권 정치 개헌 다 개헌에 동의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선정 개헌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하셨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제 협의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떤 동력을 좀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개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누군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기 동력이 안 붙기 때문에. 그걸 반 총장님께서 주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협의체를 주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가 주도하든 간에 제가 제의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예. 어제 박지원 대표는 같이 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개헌 추진 협의체에서도 좀 그걸 추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의 어떤 창당이든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진로에 있어서 그분이 보는 시각은 제가 만나고 있는 분 또는 제 캠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고서 말씀하신 거고 이러한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개헌 추진 협의체가 그럼 아까 뭐 일부 그 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간 그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고 그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데까지는 국회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위에 지금 개헌특위 외에 개헌 추진 협의체를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이주영 개헌특위 국회 개헌특위위원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었고요. 이런 문제를 또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공식적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를 해 나가고 저는 여기에 어떤 동력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기대선 정국이 온 게 바로 박근혜 최수지 게이트 때문에 조기대선 정국이 왔는데요. 지금
촛불 집회에 많은 시민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적폐 청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큰데요. 직접 광장 민심도 강조하셨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고 어떤 주장이 나오는지, 지금 아까 한국에 오신 지 20일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와서 직접 민심을 정말 들어보시고 하신 다음에 그런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 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반 문재인 연대, 정치적으로 문재인 말이 다 모여라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광장의 민심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그 여망, 이거는 이제까지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쌓인 적폐를 그냥 확 바꿔라, 이제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 함성, 어떤 때 분노, 이런 것이 다 전달이 되고 결국 불행하지만은 우리 역사상 불행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이렇게 탄핵 소추를 받는 과정에까지 온 거 참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고요. 그러나 제가 또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그한 순수한 이러한 뜻보다는 약간 또 변질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가 변질됐다. 어떻게 아느냐? 텔레비전만 보고도 알 수 있다. 네, 관심법 정치는 보수 정치의 특기인 모양입니다. 오늘은 반기문 씨였습니다.